네, 썰픽입니다. 2위부터 보시죠. 20여 년 수감 안 맞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. 오늘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?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?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. 네. 최근 여권의 사면 주장과 윤 대통령의 오늘 입장까지 8.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이리 보시죠. 급해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를 맡은 한 수의 계약 업체가 상당히 작은 규모의 신생 업체로 알려지면서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업체 사무실이라고 하는데요. 물론 간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규모는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요. 이 업체가 맡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6억 8천여만 원 중 일부지만 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지난해 기준 3억 7천만 원에 기술자가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. 대통령실은 급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 주변에 수소문해서 계약하게 됐다. 간유리 작업만 맡겼고 빨리 공사할 수 있다는 업체를 찾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? 예,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여 년 수감은 안 맞지 않냐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입니다. 어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, 뭐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 바뀐 건가요? 아니면 어제가 그냥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던 건가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어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오늘도 그 말씀하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했던 내용이랑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의 뭐 후보자 시절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뭐 누차하신 바가 있었고 당연히 저는 그 입장이 계속 고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이제 MB 사면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던 당시에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.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MB는 사면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했던 그 이유를 국민적 공감대에서 찾으셨거든요. 그리고 뭐 다른 이유로는 사실 그 죄질이 좀 다르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들었는데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국민들의 정서를 수렴해야 되겠지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인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판사로서 누가 더 나빴다, 누가 더 나쁜 죄를 저질렀다를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. 정치적으로 이분을 사면해야겠다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에 사실 되게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요. 저는 그래서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상 MB에 대한,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? 사면할 것 같아요. 뭐 일관된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MB계가 화려하게 부활했지 않습니까? 예. 사실상 현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MB계 출신들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면하더라도 명분은 국민 통합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 통합으로 만들려면 그 이전에 정치가 또 정부 운영 자체가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운영되면서 동시에 사면이 이루어지면 그래 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뭐 인선을 비롯해서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. 일방적으로 내 사람 살피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 편 사면이다. 이렇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앞으로 뭐 8.15 때 한다 그러면 한 2달여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던져가면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. 광복절 특사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. 제가 지금 거리에 모시고 있다면 예. 어차피 지금 형 집행정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, 보면. 그럼 교도소 밖에서 풀려 나와서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
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이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이 상태잖아요. 예. 보면 근데 집권 초기에 이 국민들의 민심에 반할 수 있는 이런 정무적인 부담이 큰 사안을 선뜻 사면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. 어차피 형 집행정지로 나와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특별히 본인의 불편함은 없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상태로 좀 많은 시간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결정해도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빨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. 어차피 사실 형 집행정지로 나오면 네. 사면된 것과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형태이니 네. 국민통합위에서는 사면은 좀 뒤에 하고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. 보면 굳이 이걸 집권 1년 차에 한다. 그래서 국정 동력에 위험을 준다. 저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. 일단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된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최근에 이 MB 핵관에게 들은 얘기가 하면 사면 될 거야.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질 거고 이렇게 보긴 하더라고요. 예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권력형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을 국민 통합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사면하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사실 그런다고 국민 통합 되지도 않아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동의하기가 어려웠고요. 아마 뭐 정무적 고려를 하겠죠.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보면 아마 사면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전 정권들의 전례를 보니까 대체로 취임 첫 해에 특히 8.15를 앞두고 이제 대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사면을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아마 이제 국민 대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자면 끼워 넣기 하겠죠. 이명박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 예.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우리 그쪽 편만 사면하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약간의 보완 조치를 취해서 끼워 팔기 비슷하게 할 텐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? 일단 뭐 눈에 띄는 얘기는 김경진 의원님이 형 집행정지를 하고 사면은 좀 뒤에 하든지 그런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용산 대통령실 네 아마 제가 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에서 6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. 정확치는 않습니다. 여기에 유리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았는데 이 업체가 너무 작고 별로 안 해본 업체더라. 과연 대통령실의 간유리를 맡을 만한 업체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이거는 저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. 예, 뭐 어떤 그 안에 이제 맥락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? 급했다만 급했다. 그러니까 뭐 급해서 정말 급해서 수소문을 한 거고 이게 제가 알기로 19일인가에 완공이 되고 그 바로 예. 이후에 그 우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음악회를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예,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업체입니다. 저 업체인데 물론 뭐 저렇게 규모만 가지고 네. 제가 막 판단을 한다면 모든 업체들이 규모를 실제보다 엄청 크게 하겠죠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되게 초보적인 기술사도 2명밖에 없고 기사 기술사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데고요. 대통령실 정말 보안 안보 여러 가지 중요한 곳인데 과연 적절한 업체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. 그걸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한테 얘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. 제가 이제 저 시장 경험을 했잖아요. 예. 그 시장도 아산시장 하셨죠? 과거에는 5천만 원 수익액 한도에서 2천만 원, 그다음에 1,000만 원까지 떨어뜨렸어요. 최대한 공정하게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. 그리고 그 수익액 내역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합니다. 어떤 시공 능력을 가진 어느 업체가. 그리고 특정하게 시장이나 시장 공무원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익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마련해 두는데 기본적으로 시공 능력 평가액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정한 거예요. 아무리 수익계약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물론 법에는 어긋나는 거 아니죠.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급해서 주변에 수습원에서 업체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아는 사람 일 주려고 한 겁니다. 그렇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비록 작은 액수지만 이 정부를 운영하는 핵심들의 부도덕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 해서 이것을 그냥 덮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가려서 저는
정말 책임을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의혹 덩어리가 지금은 뭐 3억 7천만 원, 뭐 혹은 뭐 6억 8천만 원 이런 정도 8천만 원 공사인데 뭐,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이 약 예.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정도 의혹에서 출발하지만 이번에 보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그 금융지주회사 인허가권도 갖고 있잖아요.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이권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작 비록 작은 액수지만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. 석연치 않죠? 그러니까 이게 업력이나 시공 능력으로 보면 대통령실 내부 공사를 맡을 만한 업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는 글쎄요. 뭐 대통령실에서 약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 진짜 급했다면 뭐 포천에 있는 저렇게 이제 업력이 딸리고 시공 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를 섭외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그 설명이 납득이 안 되고 아니 용산군에도 유리가게가 많을 텐데 예. 훨씬 더 자격이 있는 근데 포천까지 물론 가서 계약을 맺진 않았겠지만 예. 수소문을 해서 맺었다는 것도 뭔가 이게 수의 계약이라는 이제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누가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사실 않아요. 상식적으로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의 유리공사다 그러면 해당 업체로서도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러면은 사실을 손해 보고라도 그냥 다른 일 다 제쳐두고라도 할 업체가 대형 세고 업체 셌죠. 중에서도 많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요. 그런데 구글 검색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업체를 한 거는 뭔가 의아하긴 합니다. 향후에 이 업체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. 큰 업체들의 협력 업체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공서에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업체는 대통령실의 수의 계약으로 자기 시공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걸 손보지 않고 가면 이 예. 업체는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. 근데 물론 설전 라이브에서 우리 복귀양 의원님이 확 그어놨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런 효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. 또 이렇게 잘 모르면 혹시 뭔가 있나 하면서 함부로 입찰해서 또 탈락시키는. 물론 여기까지 지금 밝혀진 사실 없이 저희가 네. 정황상으로 추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앞서 제가 2에서 6층이라고 그랬는데요. 3에서 8층 유리공사를 간유리공사를 해당 업체가 맡았다고 합니다. 자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패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와효과 집에서 액자로 껴서 쓸 수 있는 와효과라고 했는데 어제 김경진 의원님이 받으셨잖아요. 네. 와효과. 네. 근데 오늘 아까 발언이 별로 없어서 네. 박원석 의원님이 경고 연락 카드까지 주셨어요. 박 의원님을 와로. 오늘은 그래서 박원석 의원 그러니까 어제 와를 받았는데도 오늘 활동이 존재하십니다. 예. 어제는 곤혹스러운 질문이 안 나온 거죠. 그렇군요. 요즘에 아주 방송을 예. 이상하게 해요. 곤혹스러운 질문 나오면 답을 안 하고 그때부터 진행을 합니다. 제가 몇 차례 목격했어요. 그러면 오늘 썰전 라이브 진행을 잘 되도록 도와주신 박원석 의원님께 와 효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손도 좀 올리시고. 김경진 의원님은 조금 빠져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올샷이. 예. 이러면서 선거운동 하시는군요. 선거 끝났어요. 망했어요. 저희가 이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액자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